안녕하세요. 강예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돈의 신에게 사랑받는 세 줄의 마법 들고 나왔습니다. 133페이지부터 시작할 거고요. 저는 특히 이제 책을 그냥 그때그때마다 이제 조금씩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린다기보다는 이 책 한 권을 제가 다 훑어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에게 책을 사시지 않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 좀 내용을 아셔야지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실 것 같아서 저는 좀 대부분 책 한 권을 다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요 어제 내드린 숙제 해보셨나요? 네, 자기 자신 100가지 칭찬하기. 근데 저조차도 제가 해보다가 11개까지 딱 쓰다가 멈춰졌어요. 왜 이렇게 칭찬할 게 그렇게 많지 않은지.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하루하루 저에 대해서 칭찬하는 걸 그래도 세 가지를 좀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아, 지금도 생각났다. 11개 이후 저는 남들에게 칭찬을 잘한다. 이런 거. 예.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도 한번 노트에다 써보시면 얼마나 나에 대한 칭찬을 할 수가 없는지를 느껴보실 거예요. 여러분도 날마다 본인에게 칭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요, 13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설정 변경으로 인생을 바뀐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 나눴던 거, 내 감정을 살펴보고 그러면서 내 감정을 의심해보고 그래야지만 내가 설정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설정 변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설정 변경은 그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를 관찰하고 나를 직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감정을 오롯이 느껴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원하는 세계의 설정을 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 작가는요, 낡은 집이 오히려 멋스럽고 좋다라고 설정을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새 집에는 관심도 없고, 근데 낡은 집에서 사는 여자인 사실 그대로의 자신을 직시하고 그 사실을 인정했을 때 생겨난 감정을 이렇게 팍 파고 들어서 알아낸 결과가 나는 깨끗하고 반짝반짝한 새 집이 좋다 였대요. 그러고 났더니 마법처럼 새 집을 지을 기회가 찾아왔고 새로운 스테이지에서 풍요로움과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설정 변경을 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내가 사는 세계, 즉 배경을 바꾸겠다고 결정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결정조차도 어려워하는 사람 있죠? 아이, 그냥 이대로 살아. 아이, 지금도 편해. 난 그냥 월 수입 200만 원 가지고 그냥 내가 이렇게 그냥 친구들도 만나고 내 가족들하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변경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거는 나쁘다 좋다의 개념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내가 선택한 것이지 내가 조금 더 그 삶이 조금 싫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변경을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물론 결정을 해서 바꾸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되면 행복도 쉽게 얻을 수는 없겠죠. 내가 바라는 게 이건데 변경이 어려워라고 생각만 한다면 그것을 얻지를 못하기 때문에 행복감도 느끼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감정은 정말로 원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저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제 감정을 살펴보면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 저는요 경제적인 자유도 얻고 싶고 제가 아이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50줄 가까이 돼서 낳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낳게 되면 그러면 아이에게 저는 정말 아이에게 엄마와의 시간을 충분히 주고 싶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그래서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싶다는 생각에 저는 부자가 돼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감정, 아, 나는 지금 이 상태가 좋아가 아니라 나는 현금 100억을 가진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딱 저는 항상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저도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게 조금 더 부자 마인드를 업시키고 조금 더 내 자신을 감정 상태부터 이제 정신적인 부분, 건강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이 모든 것들을 원활하게 움직이게 해서 이것들을 제가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가 그 밖으로 나와서 제가 없는 상태에서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 이런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도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저도 배워야 되니까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요, 제가 더 좋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이 티칭을 하면서 가르치면서 자기 실력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거에 있어서 그냥 보지 않고도 그냥 가르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은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그것들이 더 완벽해진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이 또한도 그래요. 제가 그 삶을 살고 싶으니까 내가 먼저 되자. 내가 먼저 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러분도 같이 함께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먼저 실천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시작을 한 거예요. 제 취지는 그래요. 내가 변하는 삶, 기적은 별처럼 쏟아진다. 그거거든요. 여러분 기적이 저는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게 제가 엊그저께 한 이틀 전에 그때가 유튜브 뭐 12월 안에 1100명 돌파 이렇게 써놨는데 그때부터 400명이 증가를 해야지만 1100명이 되는 거였는데 지금 제 유튜브는 1900명이 됐어요. 오늘 아마 2000명 찍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구독자가 늘어나는 걸 제가 실감을 하고 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뭐가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말만 하지 않아요. 제 감정을 그대로 느끼면서 말을 정말 힘있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절실함이 묻어나고 배어나면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모든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날 거라고 기도를 해드리고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러고 좋아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그래서 좋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행복과 에너지를 우주에 보냅니다.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건 제가 너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간절하시다면 그 기운이나 이런 것들이 우주도 안다니까요. 제가 별처럼 지금 우주님이 저를 보고 계신다고 저는 느껴져요. 그러니까 구독자님이 벌써 그냥 400명이라는 그 구독자가 될까? 12월 달 안에 될까 했는데 증가가 될까 했는데 하루 만에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12월 달에 지금 이 설정을 바꾼 게 여기다가 그때 목표 쓰기를 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다가 12월 구독자 1100명 앞으로 400명 증가 이거 있었잖아요. 그게 불과 12월 5일 목요일 날 쓴 건데 지금 일요일이에요. 네. 일요일인데 제가 설정을 바꿨습니다. 12월에 1만 명 돌파. 여러분 가능합니다. 저는 이미 12월에 1만 명, 10,000명 돌파가 되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오늘 그냥 이렇게 현재형으로 소원을 말하는 것이 그냥 버릇이 되고 습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들지도 않는데 못할 게 없지 않습니까? 부끄러워요? 저 혼자 하는 거잖아요. 부끄러워요? 창피해? 될까? 됩니다. 제가 그렇게 이뤄가고 있으니까요. 좀 자만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간절함이 덜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니까 설정을 다시 바꾸면 돼요. 설정을 바꾸면 또 얼마나 간절하냐에 따라서 그 목표가 이루어지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제 구독자 보시면 그게 늘어나고 제 이제 인스타 리치강 오피셜 그 채널에 딱 들어가 보시면 거기 제가 이제 캡처를 해서 항상 올려놔요. 그럼 거기에 구독자가 딱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정말 그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결정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뭐 지금의 나에 대해서 한번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지금 내가 내 현실, 그리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지 않으면 뭐 그냥 지구에 입고 있는 옷, 이렇게 청남방에 안에다가 어, 먹색 폴라티에 뭐 버버리 체크 그레이 스커트랑 뭐 입고 있는 것들은 뭐 이게 묘사 글을 쓴다거나, 아니면 뭐 헤어스타일 강리치는 뭐 저는 머리를 지금 기르려고 머리를 항상 묶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었었거든요. 근데 2년 전에 제가 머리를 싹둑 잘랐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머리가 무겁다는 생각에 어렸을 때부터 길렀던, 한 20대부터 계속 길러왔던 머리를 항상, 아, 나는 긴 머리 여자가 좋아, 그런 설정을 해놓고 있다가 싹둑 잘라버렸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기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나는 이런 것도 묘사를 하는 거죠. 긴 머리가 좋아서 긴 머리를 기르고 싶어서 지금 머리를 묶고 있다. 뭐 이런 것도 묘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뭐 내가 지금 들려오는 소리, 내가 이제 엊그저께 본 영화, 저는 보헤미안 랩소디를 봤는데 그 감동과 그 프레디 머큐리에 대해서 너무 이제 자세히 좀 알게 된, 그리고 그 사람에게 공감도 해가면서 그 사람이 그 사생활적으로 얼마나 안타까운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이 그런 멋지고 감동적인 음악을 만들어내서 우리들에게 여전히 감동을 지금까지도 앞으로의 후세에게도 전달해 줄 수 있는 너무 멋진 뮤지션이었구나. 천재적인 뮤지션이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위대해 보이고 존경할 만한 음악가였구나. 가수였지만 너무 감동을 주는 그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지금의 월 수입, 그다음에 지갑 속에 지폐와 동전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내 직업 등등,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써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충 설명을 절대 빼래요. 뭐 형용사 같은 거죠. 아니면 뭐 바빠서 청소하지 못한 뭐 더러운 화장실, 뭐 낡은, 뭐 그래도 앤틱한 뭐 집, 뭐 자유로운 백수, 이런 수식어는 절대로 금지어라고 합니다. 그냥 딱 더러운 화장실, 낡은 집, 그냥 백수, 이런 현재 그대로의 상태를 그냥 기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우리가 정말 부정하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또 자기 자신을 만족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진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설정을 바꾸면 인생이 배경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는데, 이분이요, 이 작가는 남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싶었대요. 근데 늘 두려워서 책도 읽고 어떤 뭐, 뭐 자기 개발서 같은 책도 읽고 뭐 세미나 같은 것도 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거 강의를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점점 변화는 없고 자괴감에 굉장히 많이 빠져서 이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를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대요. 근데 왜 이런 실패들이 있었을까? 그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소원은 자신이 정한, 내가 정한 방식으로만 이루려고 했다는 데서 있었다는 것을 발견을 했대요. 제가 이제 이 앞 영상에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근데 자기는 소원을, 하느님, 저에게 배를 보내주세요. 저를 구해주실 수 있는 배를 보내주세요 했는데 배는 나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은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느님, 왜 저를 구해주시지 않으셨죠? 제가 배를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라고 하느님한테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느님이, 나는 너에게 구조해줄 수 있는 타이어와 나무 토막을 보내주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즉 내가 정한 방식으로만 이루려고 했던 거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바람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강가를 해버리고 고집을 한 거죠. 그 구조자가, 아니 그러니까 그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정한 방식으로 배를 보내주세요라면서 옆을 보지 않은 거예요. 배가 어딨지, 배가 어딨지, 배가 어딨지, 배가 어딨지, 계속 내가 앞만 본 거죠. 하지만 옆으로 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내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내가 이루려고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은 거에서 고집을 피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1단계에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본 거예요. 관찰 부분에서
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기 두려워? 했더니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해서. 두 번째,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하면 뭐가 문제인데?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게 돼.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할 거야.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다고 생각해주지 않겠지. 뭐 말을 못하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는 대단해 보이고 싶어서였던 거래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설정한 내용은요. 자, 두 번째, 감정으로 들어가 보면 이 1단계 설정을 바탕으로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하고 자신에게 물어보았대요. 그래도 역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싶어. 이렇게 답을 얻었죠. 그와 동시에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는 대단해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라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자, 그럼 세 번째 결정을 해야겠죠. 말을 잘 못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도 된다고 결정을 했대요. 자, 이것이 설정 변경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설정 변경이래요. 자, 이렇게 설정은 변경한 후에 이 작가는 대중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 말을 못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해도 된다라고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처음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김세희 작가님이 내가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 그 책을 이제 처음으로 영상을 찍었는데 그때 아마 나중에 제가 뭐 10,000명, 1,000,000명 이런 구독자가 있는 유튜버가 돼 있을 때 첫 영상을 봤을 때 얼마나 제가 버벅거리고 얼마나 제가 방송을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웃는 날도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설정을 했었냐면 처음에 누구든지 잘할 필요는 없어 라는 설정이었어요. 처음이니까 버벅거리고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제가 공포심을 갖고 있으면 저는 유튜브 방송을 평생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시작하자였어요. 저는 책을 읽고 그냥 들어왔어요. 저는 방송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부족한 부분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괜찮아. 사실적이고 그냥 자기 그대로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괜찮아.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는 제가 정한 설정은 완벽하지 않아도 돼. 완벽할 필요 없어. 하루, 하루, 하루.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내가 하루하루 늘어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연습이 돼서 나는 하루하루 성장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저에게 설정을 해놨던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저에게 그렇게 설정한 제 자신에게 힘을 줬던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작가의 이런 말들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거든요. 설정을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설정을. 그래서 배경은 내가 결정한 설정에 맞춰서 저절로 바뀐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 스테이지에 따라서 감정도 변한대요. 스테이지는 배경이라고 했어요. 지금 당신 있는 스테이지에서 맛볼 수 있는 감정을 최대한 음미해 보시라고 합니다. 자, 모든 일에는요, 단계가 있는 법이래요. 설정 변경 역시 그런데요. 예를 들자면 평소에 1,000원 남짓한 발포즈는 메가 함량이 적어 일반 맥주보다 가격이 저렴한, 그러니까 좀 맥주보다 저렴한 그 술을 발포즈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 발포즈를 마시던 사람이 어느 날 몇십만 원짜리 고급 샴페인을 마셨다고 치재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고급 샴페인이라는 게 고작 이런 맛이었어? 그런 생각일 거래요. 물론 조금쯤은 고급스럽다고 느낄지도 모르지만 도대체 왜 그렇게 비싼지, 왜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지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발포주에 길들여진 입맛으로는 고급 샴페인의 진정한 풍미를 온전히 느낄 수 없기 때문이래요. 자, 게임의 비유를 하자면 레벨 1에서 레벨 3
3이나 5의 수준으로 딱 스테이지를 뛰어든 격이라는 거죠. 근데 레벨 1에서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상태, 1 상태에서 언젠가 고급 샴페인을 마셔보고 싶다고 어렴풋이 꿈꾸는 정도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하지만 레벨 1인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는 결국 레벨 1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정말로 고급 샴페인에 걸맞은 레벨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그 진정한 맛을 음미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이 가져다 주는 풍요는 언제나 지금 당신이 상상하는 수준을 훨씬 넘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우리가 스테이지에 있는 이 감정을 맛보래요. 최대한으로 음미해보래요. 그리고 이 감정을 이제 그만 맛보고 싶어. 이대로도 좋지만 조금 더 높은 스테이지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 감정을 하나하나 파고들면서 스테이지를 단계적으로 높여가라고 합니다. 점프를 그냥 막 여러 단계를 할 필요가 없고 내 이 단계에서 충분히 음미를 해보고 나 이제 더 이상 이거는 이제 그만 이렇게 됐을 때 조금 더 윗단계를 가볼까? 이렇게 됐을 때 신이 가져다주는 풍요는 언제나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것을 가져다 준대요. 그래서 매일 노트를 쓰면서 지금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설정을 변경해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 감정을 오늘 내가 막 내 감정도 음미를 하지 못했어. 내 감정 상태를 뭔지 몰랐어. 저는 저와 감정을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운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뭐 음악도 듣고 제 유튜브 영상도 듣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영상도 듣고 그 다음에 저와 대화도 많이 해요. 서영아, 제 이름이 서영이거든요. 서영아, 너 유튜브 그렇게 영상 구독자가 이렇게 점프업 되는 걸 어떻게 생각해? 너무 기쁘지. 근데 너 왜 그렇게 평소보다 막 그렇게 막 얌전히 기뻐해? 나는 내 감정이 기쁘고 바닥을 치는 감정을 너무 기뻐하지도 너무 바닥을 치지도 말고 그냥 중간적인 감정을 유지하는 걸 나는 알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많이 기쁘지 않은 게 아니야.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 어제 너무 슬픈 것도 너무 슬펐지만 내 마음으로만 울었어. 왜? 나는 배웠거든. 내 감정 상태를 이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걸 알았기 때문이야. 근데 나 너무 좋고 너무 즐겁고 행복해. 그래서 이렇게 저와의 감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랬구나, 서영아. 너가 정말 기특해. 너 정말 자랑스러워. 너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먼저 네가 실천해 나가는 모습이 너무 대단해. 너는 역시 멋진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대화를 하듯이 내 감정 상태를 충분히 음미를 하면서 노트에다 쓰라는 거예요. 노트에다 쓰다 보면 그 감정을 오롯이 느끼고 그러면서 내가 세 번째 결정을 한다는 거죠. 오롯이 나를 직시하고 오롯이 감정을 느끼고 그러면 결정을 해서 나는 이제 이 단계를 충분히 알겠어.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자. 게임에서 레벨업을 시키듯이 이 단계? 이 단계로 나는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네요. 자, 우리가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행복에 집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행복을 빌어요? 물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지만 우선 나 자신의 행복에 집중을 해야지만 내 스테이지를 변경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남을 의식할 때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면서 설정 변경할 때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저는 제 자신이 시간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그리고 제가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아이가 됐든 저는 가정적으로 정말 그 가정을, 편안한 가정을 만들고 싶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은 게 1번이에요. 그래서 언제 그냥 저는 날짜,
시간 이런 거 구애받지 않고 그 저희 생각의 비밀 김승우 회장님처럼 이 나라 저 나라 가고 싶을 때 가고 또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돌아오고 자신이 강의를 하고 싶으면 강의하고 뭔가 회사에서 프랜차이즈를 좀 더 확장해 나가고 싶은 것들을 확장해 나가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저도 자유로워지고 싶기 때문에 돈을 벌고 싶거든요. 남들한테 부자로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저는. 근데 여기에서는 남들보다 부자로 보이고 싶어서 남들한테 부자로 보이고 싶어라고 이렇게 타인의 의식을 한다는 거야, 타인을. 그리고 고객이 더 늘어나기를 바라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명품 원피스를 입고 싶은 이유는 뭘까? 반짝반짝 빛나는 여성으로 보이고 싶어서라고 타인의 관점에서 타인의 기준으로 이렇게 설정을 한 거래요. 그러면은 이럴 때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라는 거죠. 왜 부자로 보이고 싶은데?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 뭔데? 반짝반짝 빛나는 여성이란 어떤 여성인데? 라고 파고들다 보면 타인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쫙 벗어나. 그냥 내 자신의 관점에서 그냥 진짜 이유를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보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유. 자유 얻고 싶어요. 고객이 더 늘기를 바라는 이유? 돈을 벌어 좀 더 확장이 돼서 사업이 번창을 했을 때 제가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명품 원피스를 입고 싶은 이유는 저는 설정을 바꾼 게 뭐냐면 그냥 여러 가지 저렴하고 싼 옷을 입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그 정도의 수입이 되고 그 정도로 제가 자유로워진다면 명품 원피스가 됐던 아니면 일반 원피스가 됐던 저는 어떤 것을 제가 좋아하게 되면 선택을 하는 거에서 무리가 없을 때 사고 싶은 거지. 제가 좋으니까, 제가 예쁘니까, 제가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니까. 이래서 제가 정말 구매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하는 것이지 누군가한테 반짝반짝 여성으로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는 거를 저는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나를 보는가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이미 승패의 세계가 되살아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의 우월감으로 만족을 얻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승패의 세계에서 게임을 하는 순간 눈앞의 풍요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집중해야 할 것은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의 자기 자신의 행복을 집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노트를 또 써놓은 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작가가 올려놨어요. 자, 설정을 변경할 때는 지금의 상황이나 감정의 원인을 모두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의식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싶다면 지금의 자신을 외면하거나 속이고 싶기 때문이래요. 나와 남중 누군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 쉽게 현실에서 도망칠 수 있대요. 우리가 뭐 친구와 싸우든 가족이랑 싸우든 뭐 남자친구랑 싸우든 뭐 가정적으로는 뭐 부부가 싸우든 어떻게 싸우고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남편 탓이야, 아내 탓이야. 응? 엄마 정말 짜증나. 뭐 아니면 우리 애기 싫어. 아우 정말 쟤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렇게도 하잖아요. 우리 애기 싫다고 하시는 부모는 별로 없겠지만 우리 애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아 정말 골치 아파. 막 이렇게도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탓하는 걸로 자기 자신을 외면하거나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가 내 자신이 행복해지지 못하게 가로막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설정을 변경을 하고 우리의 세계가 바뀌기 시작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합니다. 즉, 당신의 배경이 바뀌면 주변 사람들도 함께 바뀌기 때문이래요. 이거 분명하거든요. 바뀌어버려요. 지금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세요. 인간관계는 소중히 여겨야 해. 친구는 재산이야. 알고 보면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라는 설정에 갇힌 채 불만족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진 않는지 살펴보라고 합니다. 험담에 열심인 그들과의 만남이 불편하지 않냐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래요.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다면 관계의 단어에 안녕, 나는 너희들하고 이제는 작별을 해야 할 시간이 안녕, 이렇게 안녕을 고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남 탓과 불평만을 일삼던 세계에서 살고 있던 내 자신과의 이별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가르는 것은, 선과 악을 가르는 것은 승패를 구분하는 것만큼 의미 없는 일이래요. 그것으론 그 누구도 행복해지지 않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내가 있을 뿐이래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저 이 얘기가 되게 많이 공감을 했거든요. 끊임없이 나는 괜찮아. 그리고 사람들 대부분이 내가 옳다, 내 자신이 잘했다, 이 병에 빠져 있어요. 그쵸? 그래서 갈등이 해결이 안 되고 오해가 자꾸만 오해를 낳고 누군가를 계속 나쁜 놈으로 만들고 나쁜 년으로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뭐 정말 잘한 게 되고 그래 내가 거기에서 희생자야 이렇게 해버려야지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감정이 사그라지지 않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래요. 아, 나는 누군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싶구나. 아, 나는 누군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싶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가만히 바라봐 주래요. 그 이상 나아가지도 못해도 괜찮고, 지금 제대로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채 누군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사실만 깨달으면 우주신이 당신을 지켜준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우는 책을 이렇게 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주변에 멘토, 그리고 주변에 저한테 정말 좋은 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지인들, 가족, 그리고 저를 가장 가까이에서 훈련시키는 남편. 네, 그 결혼은 수행이라고 책에서 읽었잖아요. 저희 결혼 생활은 수행이다. 돈을 부르는 말버릇에서 이미 그걸 배웠는데요. 네, 남편, 그 다음에 이런 책,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변하면 기적이 별처럼 쏟아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런 그런 책, 주변 이렇게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걸 읽어드릴까요? 제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좀 내용이 그냥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 내용들을 좀 짚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글로 쓰면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하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긍정이며 진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래요. 자,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던 자신의 진짜 감정.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사실 설정 변경에는 끝이 없다고 합니다. 더 좋은 세계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한 언제든지 감정을 의심하면서 꾸준히 스테이지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설정 변경이란 자신의 감정을 궁금해하고 그 감정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이래요. 자, 어린 시절의 괴로운 기억이나 트라우마로 인해서 생긴 감정과 마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많이 마주를 해서 정말 개인 상담을 받는 동안 처음에 제 이 너무 강한 벽을 완전히 팍팍 그 망치로 팍 깨부시는데 저는 머리가 터져 나가고 진짜 맨날 울고 너무 괴로웠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깰 수가 없고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너무나 팍 깨버리고 그러면서 그때 그 감정과 마주하는 것들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이 작가 또한도 그랬대요. 그래서 잊고 지냈던 기억이 막 어느 날 문득 막 되살아나기도 하고, 너무 괴로워서 도망치고 싶은 감정을 마주할 때도 있고,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어린 시절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무도 나를 보살펴주지 않았어, 외로웠어, 무서웠어,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낸 설정으로 인해서 꽁꽁꽁꽁 올가매고 있죠.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사과하지 않는 한 행복해질 수 없어. 내가 행복해지려면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잘못이 괜찮다는 게 되잖아? 그런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지금 자신의 행복을 자꾸 가로막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배려하고 성장시키고 보살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왜? 성인이니까. 과거의 힘든 기억을 거부하고 외면하지 말고 똑바로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때는 참 힘들었지, 잘 견뎌냈구나, 이렇게 생각하래요. 중요한 것은 지금 present, 현재니까요. 지금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 작가도 엄마에 대해서 응어리가 있었던 부분들을, 과거의 엄마에 대한 설정을, 엄마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서 나를 돌보지 않았어, 엄마라고 불렀다가, 이제 엄마가 유치원 선생님이었대요. 같이 유치원에 이제 다녔는데 엄마 했더니 혼내켰대요. 선생님이라고 그래, 이런 식으로. 엄마라고 불렀다가 혼났어 라는 환상을 선택한 채 어른이 되었다고 하는데, 자신이 아이를 낳은 후에는 절대 엄마 같은 엄마는 되지 않을 거야, 아이를 두고 외출하는 엄마는 나쁜 엄마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꽁꽁꽁 얽매였다고 합니다. 그때는 작가 자신이 원해서 그런 감정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래요. 하지만 모두 다 내 선택이었음을 깨달은 후에는 끊임없이 엄마를 원망하면서 내 자유를 억압한 채 살아가는 것은 이제 그만 하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엄마의 당시 상황을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하면서 나를 올감했던 설정을 변경한 결과 엄마와의 사이가 많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데는 누구의 허락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대요. 행복해지겠다는 각오만 있으면 충분하고, 결정을 하고 노트에다가 감정과 생각만 쓰면 내가 행복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다시 이제 오늘 이제 노트 연습을 하는 거죠. 예. 지금 내가 두렵다고 느끼는 10가지를 써보래요. 뭐 예를 들면 이 작가는 5년 전에 내가 이 과제를 했을 때 적었던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이제 두려웠던 거, 세미나에 참석하기, 책 사기, 아이들을 두고 외출하기, 모아둔 돈이 없는 것, 이렇게 해서 이제 두려움을 이제 써봤대요. 뭐 세미나에 참석하기가 두려운 이유가 뭔지, 돈과 시간이 없어지니까, 아이들을 돌봐야 하니까, 뭐 그럼 돈과 시간이 있고 아이들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면 세미나에 갈 수 있다는 거야 했더니, 설정이 내 자유는 돈과 시간에 달려있다, 아이가 있으면 부자연스럽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봐요.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10가지를 이제 써보는 거죠.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결혼을 너무 늦게 해서, 뭐 늦게 했다고 하면 늦게 하는 거고, 결혼을 조금 늦은 나이에 했고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사실 두려워요. 너무너무 원하는데 아이를 정말 가질 수 있을까. 제가 이제 해가 바뀌면 47살이 돼요. 제가 이제 46살에 남편과 결혼을 했고, 그러면서 계속 뭐 남편과 결혼 생활 입문, 20대처럼 결혼을 누구든지 처음을 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그 결혼했을 때 처음 겪는 일들을 저희도 똑같이 겪어요. 저는 그거를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투닥거리면서 성격도 맞춰가면서 그리고 아이도 이제 병원에 가서 준비도 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올해가 지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라도
아이를 만날 수 없게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제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항상 영상을 띄우는 게 47살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47살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를 건강하게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상 이제 배에 아이를 임신해서 남편이 그 배에 이렇게 아이를 이제 소리를 듣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하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두려운 마음도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너무 간절하게 원하니까. 그래서 엊그저께 저희 남동생한테 제가 쌍둥이 아이를 그 친구들도 인공수정을 해서 얻었거든요. 5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를 않아서 너무 부럽다고. 너는 아기도 있어서 너무 부러워.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저도 두려웠던 내용들을 이제 저도 써볼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그 두려움을 타파하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행복은 우리가 쟁취해야 되잖아요. 저는 아이를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현재형으로 음, 늘 말할 거예요. 말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강리치와 함께 연습하시고 이 책에 돈의 신에게 사랑받는 세 줄의 마법이란 책에서 이 작가도 자신이 설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돼요. 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첫 시작이 정말 반이 훌쩍 넘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강리치 채널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저의 행복과 에너지를 우주에 바치고 오늘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눈사태처럼 일어나길 바라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12월 달에 1만 명 돌파 이미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